예, 정철의 송미인곡이라는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철이 지은 삼위인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의 속편입니다. 그래서 속미인곡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유배가사이고요. 그러니까 귀향지에서 쓴 가사 작품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하구나. 천상에 하늘나라에 있는 백옥경을 옥황상제가 사는 그 궁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져서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예. 이 작품은요. 그 두 명의 여자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식으로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읽은 부분까지가 그 이제 첫 번째 캐릭터의 목소리입니다. 보통 편의상 이걸 감녀라고 부릅니다. 감녀, 보조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감녀가 저각시 본뜻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옥경을 이별하고 지금 누구를 보러 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 각시가 백옥경에서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옥황상제에 있는 그 궁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시는 선녀 출신입니다. 그리고 옥황상제와 이별하고 지금은 속세에 내려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때 각시는 이 작품의 작가인 정철을 이렇게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와 너여이고, 예, 여기부터가 이제 이 감녀의 이야기를 받아서 을려가 이야기를 그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을려가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아, 너로군요. 내 이야기, 내 사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내 모습과 이 태도가 님의 사랑을 받음직한가마는 이제 겸손한 태도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랬지만은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너로구나 라고 이제 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야, 너 참 뭐 예쁘구나, 마음에 드는구나 라고 하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야 교태야 응석과 아양을 부리며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을려가 그 님의 미움을 사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님한테 너무 이렇게 좀 오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달라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정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임금한테 직언을 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유배가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유배가사는 절대로 그 자기가 이렇게 귀향을 오게 된 것이 임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전부 다 자기 잘못입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오 라고 하는 것이 유배가사의 특징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님하고 이별해서 이제 그 선녀가 옥황상제와 이별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있는데 그거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그 아양 이런 걸 너무 이렇게 과하게 부려서 좀 님이 질렸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또 헤아리니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 내 탓이오라는 그 유배가사의 특징적인 태도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이다 이별을 한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산같이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허물하겠느냐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다. 이 서러움을 풀어 헤아리니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니 이게 전부 다 조물주의 탓이다.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다. 해서 운명론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을려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님과 이별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녀가 나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감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 속에서 감녀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좀 위로하는 겁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을려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을려가요. 맺힌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여기서 얼굴은 오늘날의 그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신체, 몸을 말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 같은 얼굴 하면 허약한 몸 그런 뜻입니다. 허약한 몸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겠느냐? 내가 님을 매신 지 오래됐었기 때문에 님을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님이 좀 몸이 약하세요. 약골이세요. 그래서 그 참 편하실 날이 몇 날일지 내가 너무 걱정된다. 임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귀양지에 쫓겨나서까지도 임금님의 그 어떤 그 안위를 걱정하니 이 너무 훌륭한 신하 아닙니까? 충신 아닙니까? 빨리 한양으로 불러드려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라고 이런 작품을 쓴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춘환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봄추위, 봄 이제 그 이른봄, 봄은 이제 뭐 아침 저녁은 또 춥잖아요. 그 추위와 고열, 여름의 그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그러니까 춥고 더울 때 어떻게 지내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일동천은 누가 모시느냐? 가을날, 겨울날은 또 누가 모시느냐? 죽조반 진지, 매는 뭐 식사라는 뜻이고요. 죽조반은 그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정식 아침 식사 있잖아요. 그거 직전에 그 아침 전에 간단하게 먹는 뭐 죽을 말한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과 조석, 아침 저녁 그 식사는 그냥 먹는 것은 옛날과 같이 새시는가, 잘 잡수시는가, 또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느냐 해서 여기까지가 그 임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작품은 뭐 특별한 어떤 무슨 뭐 철학적인 사상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의 글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이별한 사람이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그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석을 쭉쭉쭉 하면서 아, 그리워하고 있구나, 뭐 보고 싶어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하면서 쭉쭉 내려가면 됩니다. 자, 계속합니다. 님 다이 소식을, 님 쪽의 소식을 어떻게든지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 다 지났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이때 이 사람은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메신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님 쪽 소식을 좀 알고 싶은데 오늘은 날이 다 저물어서 뭐 이제 소식이 올 게 아무것도 없고 내일이라도 혹시 좀 사람이 와서 알려줄까? 그러고 있어요.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이냐.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그 산에 올라가면서 나무나 바위를 잡고 밀기도 하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 해서 구름, 안개,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님의 소식을 좀 알고 싶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좀 님 쪽이 좀 보일까 해서 올라가는데 구름, 안개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장애물. 계속해서요. 그런 건 무슨 일이냐? 산천이 어두운데 1호를 어떻게 바라보며 지척을 모르는데 눈앞에 가까운 것도 모르겠다. 눈앞에 가까운 것도 안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천리를 내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예, 이때 천리. 그러니까 이제 님이 있는 쪽에 그 곳과 내가 있는 이곳과의 거리가 천리라는 이야기인데 심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는 먼 곳으로 느껴진다. 님과 나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얘기. 자, 해서 산에 올라가서 좀 님 쪽의 소식을 알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물로 내려갑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바람, 물결 이런 것도 이제 장애물이겠죠. 그러니까 바람 불고 물결 치고 하니까 뭐 강에서 배 타고 님 쪽으로 간다거나 혹은 그쪽에서 누가 온다거나 이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느냐. 강천에 강가에 혼자 서서 떨어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쪽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자, 산과 강을 다니면서 님 쪽의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저녁이 됐어요. 해가 떨어졌거든요. 모처음 찬자리에, 초가집, 차가운 잠자리에 이 모처음 화자가 있는 그 집을 말하는 것이고, 차가운 잠자리, 혼자 지내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상황을 잠자리가 차가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밤중쯤에 돌아오니 반벽 청등은 벽에 이제 등불이 걸려 있는데요. 그거 누구 위해서 밝힌 것이냐? 반벽 청등 뭐 님 향한 정성을 나타내는 소재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봤자 아무도 오지도 않고 뭐 소식도 들을 수 없으니 참 이게 누굴 위해서 내가 밝혀놨느냐? 참 마음이 슬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르며 내리며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헤매며 방황하니 낮 동안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적은 덧 역진하여 잠깐 사이에 힘이 다 빠져 풋잠을 잠깐 드니, 그러니까 낮에 너무 돌아다녀서 이제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잠이 깜빡 들었다 그 얘기고요. 이제 뒤에 보면 나타나겠지만 요 잠 속에서
이제 꿈을 꾸는데 거기서 이제 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풋잠, 님을, 임이라고 써야 되겠죠. 임을 만나는 매개체가 풋잠이 되겠습니다. 글자를 좀 더 예쁘게 썼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연습을 하도록 해볼게요.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님향한 나의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봤습니다. 봤으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습니다. 옷과 같은 모습, 옷과 같이 잘생긴 그 곱던 모습이 반이나마 늙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앞부분에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요. 물 같은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연약한 몸이다 이런 뜻이었고요. 지금 나오는 옷 같은 얼굴은 옷과 같이 고운 모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님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아주 그 고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님의 그 고운 모습이 반 넘어 늙었습니다. 이거 사실 암시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님이 이렇게 반이나마 늙어버린 게 사실은 뭐 때문이냐 하면은요.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었으면 님을 잘 보살폈을 건데 내가 없다 보니까 아무도 님을 잘 보살피지 못해서 님이 이렇게 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요. 반이나마 늙었습니다. 마음에 먹은 말 실컷 아뢰려고 하니 마음에 먹은 말 님 보고 싶었어요. 제가 옛날에 오버한 거 미안해요.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얘기겠죠. 그걸 아뢰려고 하니 눈물이 연달아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메었습니다. 여전히 그 오버하는 습성은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정작 이제 말을 막 해야 되는데 눈물, 콧물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오전된 개성에 방정받은 닭소리입니다. 닭소리에 자문어이 깼단 말인가.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님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자세를 잡는데 꼬끼요 하고 닭이 울어버렸다. 개성 장애물이죠. 내가 님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놈 때문에 그 시도가 실패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본사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로 갔는 거? 이제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깨니까 님이 이제 없죠. 그래서 야 모든 게 헛되구나. 이 님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즉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이거 가엾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엾은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닐 뿐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 어여쁜 그림자는 화자의 그림자입니다. 화자의 그림자.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달이 떠 있거든요. 그 달빛에 자기 모습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 그림자가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불쌍하니까요. 근데 그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사라져서 죽어서 나골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환하게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골이 이제 화자인 거죠. 여기까지가 을려의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요거 하나가 이제 갑녀의 이야기입니다. 가불이라고 썼네. 가불이 아니고요. 갑녀입니다. 갑녀. 좀 지우개를 좀 지워볼까요? 지워질까 모르겠는데. 지워집니다. 다행입니다. 갑녀의 이야기. 뭐라고 하느냐? 각신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비대랍니다. 비. 나골 말고 비대세요. 이렇게 갑녀가 을려에게 충고합니다. 이거 나골에서 구준비가 되는 것이요. 좀 더 적극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은 멀리서 그냥 이렇게 빛을 비출 뿐이지만 굳은 비는 몸을 적셔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 을려 당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해라. 님의 옷에 완전히 당신의 사랑의 비를 흠뻑 적셔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민국 전체 작품이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제는 그리움, 사랑입니다. 연군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군자가 임금군자잖아요. 그래서 연군,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정철이 이제 유배지에서 임금에 대한 그 그리움의 마음을 그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표현성 특징 대화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이거 송미인곡이니까 삼미인곡하고 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 좀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거든요. 삼미인곡과 송미인곡의 비교. 일단 공통점 첫 번째로 삼미인곡이나 송미인곡이나
그 화자가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녀로 이제 그 정철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둘 다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원망하거나 뭐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직 그리움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그 두 작품 간의 공통점이 있고, 세 번째로 죽어서도 님을 따르려 한다는 역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나비, 저 호랑나비죠. 사미인곡은 죽어서 범나비가 되고 싶어 하고요. 송미인곡은 나궐 혹은 구준비가 되려고 합니다. 을려가 나궐이 되겠다고 했더니 갑녀가 에이 그거 말고 구준비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거 어쨌든 그 죽어서 그 바뀌는 대상 자체는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죽어서도 내가 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그 태도 자체는 공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공통점이 있겠고요. 차이점은 사미인곡은 독백의 형식입니다. 송미인곡은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사미인곡은 계절 변화에 따른 그 님에 대한 그림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요. 송미인곡은 그렇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미인곡은 화제의 태도가 좀 소극적입니다. 범나비가 돼서 님의 옷에 뭐 앉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송미인곡 화제의 태도는 좀 더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적극적입니다. 나골이 되었다가 구준비가 되어서 님의 옷을 흠뻑 적시겠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미인곡과 송미인곡 둘 다 어쨌든 현대어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